네, 시장 이슈와 섹터에 대한 깊은 이야기 스페셜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딩투자증권 유성만 연구위원 오셨는데요. 엔터주 얘기하고요. 또 스몰캡 쪽에서 피부, 미용, 기기 이런 쪽도 커버를 하셔서 그 얘기까지 오늘 좀 함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엔터주는 지난번 오셨을 때도 우리가 얘기했는데 예. 그러다가 또 이제 주가 좀 못 오르면 관심 좀 쭉 떨어졌다가 또 어젠가요? JYP 주가 급등하면 또 관심 가졌다가 그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또 정책 모멘텀도 있고 어쨌든 엔터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유효한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엔터주에 대한 관심과 그 스터디를 계속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뭐 얼마 전에도 JYP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실적 때문에 또 주가가 좋았고 그리고 뭐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중국 관련된 한한령 해제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엔터주가 이제 뭐 특히나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에서도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미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실적과 모멘텀 모든 측면에서 올해는 정말 엔터주가 정말로 봐야 되고 꼭 포트에 담아야 될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엔터에 대한 관심은 단지 이번뿐만 아니라 올해 내내 저는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관세 영향을 거의 안 받는다. 그다음에 중국의 한한령 해제 이런 것들과 함께 지금은 어쨌든 조기 대선이 코앞입니다. 대선 주자들도 우리가 사실 이 문화 콘텐츠를 키워야 될 그런 과제가 있잖아요. 관련해서 지금 대선 주자들은 어떤 얘기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뭐 좀 이렇게 그 미리 언론에서 접하셨겠지만 주요 유력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은 이제 K 콘텐츠, 그러니까 이제 영화나 드라마나 웹툰, 뭐 게임 그리고 K-팝, 엔터 이런 쪽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이제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 혜택 및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K-컬처 플랫폼을 해서 처음 뭐 인재 육성 콘텐츠 뭐 제작 그리고 유통, 해외 진출까지 모든 A부터 Z까지 모든 측면을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그 K 콘텐츠 관련돼서는 비단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고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건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국가 이미지까지도 상승시켜주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어도 이 K 콘텐츠에 대한 육성 정책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위원님, 우리가 사실 편하게 하는 얘기지만 사실 엔터나 콘텐츠라고 하는 게 뭐 세금 깎아주고 A부터 Z까지 건물 마련해주고 되는 산업이 사실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뭔가 더 창의적이고 그죠? 그런 문화 이런 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기존의 뭐 전통 제조업이나 첨단 IT 산업이나 뭐 바이오 같이 그런 것 아니지만 이 엔터 같은 경우가 우리가 아는 이제 뭐 하이브, SM, YG, JYP는 이미 갖췄는데 이런 데도 초반에는 되게 어렵고 힘든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흔히 말하는 이제 크리에이터들, 이제 아티스트들이 맨 처음 할 때는 상당히 이제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말 그대로 생활고도 겪고 뭐 이제 빈번한 연습실 하나 없는데 이제 이런 걸 모든 걸 다 할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지원과 육성 그리고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면 이제 지금이 아니라 내일 미래의 이런 K-팝 아티스트들이나 이런 콘텐츠 제작자들이 한 단계 레벨업돼서 이제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 보다 더 많은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특히 아무리 하더라도 또 해외 진출은 다른 영역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데 있어서 정부 차원의 좀 적극적 도움이 있다면 이게 좀 이 K 콘텐츠 산업을 일회성이 아닌 좀 이렇게 지속 성장 가능한 산업으로 정착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질문을 드릴 텐데요. 결국은 이제 올해에 대한 기대감들이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느냐인데 지금 이제 1분기 실적 발표한 것들은 대체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분기별로 또 2분기는 계절적으로 또 어떤 시즌인가요? 그래서 일단 올해 1분기 주요 엔터사들 실적을 보면요. 다들 시장 예상 컨센서스 대비 기대 이상의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뭐 하이브, SM, YG, JYP 좋았고 특히 YG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보통 1분기가 엔터사 1년 실적 중에서 가장 비수기예요. 왜냐하면 연말 4분기 좋기 때문에 전년 말까지 열심히 하고 1분기에 좀 쉬어가는 시기인데 이때조차 실적이
기대 이상이었기 때문에 주요 뭐 저 비롯해서 주요 이제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올해 실적 전망을 다 상향하고 네. 엔터사들도 실적에 대해서 올해 실적에 대해서는 꽤나 자신감을 보이는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2분기는 뭐 일단 그 일회성 실적 나온 것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2분기로 갈수록 1분기보다 실적은 좋아지고요. 그래서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모든 엔터사들의 실적이 부쩍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실적에 대한 걱정은 그리 안 하셔도 되고 혹시라도 이제 한한령이 진짜 본격적으로 뚫리게 되면 실적에 대한 업사이드는 올해 매우 큽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결국 실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티스트들이 얼마나 활동을 해주느냐, 예. 약간 쉬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언제 컴백하느냐 이런 거잖아요. 물론 신인 그룹의 모멘텀도 있지만 예. 그러면 하이브의 BTS나 또 YG의 블랙핑크나 이런 약간 그 시기별로 봤을 때 뭔가 좀 모멘텀이 올 수 있는 그 시기별 전략을 짠다면요. 예, 그래서 일단 뭐 처음 말씀하신 네. BTS는요. 일단 군대 갔다 와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비주얼 회복기, 이제 군인의 티를 벗고 네. 이제 연예인의 모습 회복할 때까지 그런 네. 거 감안하면 제 개인적 예상으로는 올해 한 4분기쯤 이제 연말을 앞두고 컴백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 관련된 실적이 본격 반영되는 건 올해 4분기쯤이고요. 물론 주가는 더 일찍 선반영하겠죠. 반영하겠죠. 예. 그리고 예, 그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완전체로 컴백해서 앨범도 내고 글로벌 투어를 돕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부터 3, 4분기 이제 YG 엔터는 본격적으로 일단 실적이 잡히게 되고 그에 뭐 일단 JYP나 SM 같은 경우도 신인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SM 같은 경우는 이번 최근에 데뷔한 걸그룹 하츠2 하츠가요. 초동 판매량이 40만 장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역대 네. 가장 좋았기 때문에 이제는 신인이라고 해서 당장 실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벌써 신인들조차도 벌써 초동 앨범 판매량이 40만 장 이상을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엔터사들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제가 보기에는 더더욱 실적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BTS나 뭐 블랙핑크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미 뭐 세계적인 예. 네, 아티스트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약간 좀 신인 그룹 가운데서 주목받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YG의 베이비몬스터? 예, 맞습니다. YG의 베이비몬스터. 예, 요게 일단 예, 그 베이비몬스터가 최근에 냈던 앨범이 지난번 냈던 앨범이 100만 장 이상이 우리 조금 전에 화면 나온 게 베이비몬스터 같은데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이걸 보느라고 참 못 봤습니다. 네, 예, 네. 예, 베이비몬스터도 있고 또 최근에 데뷔한 SM의 이제 하츠2 그러니까, 하츠, 하츠2 하츠. 예, 이런 또 걸그룹들이 최근에 좀 아무래도 대세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좀 신인들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내일의 블랙핑크, 내일의 에스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한령 얘기를 하셨는데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실적이나 그 다음에 물론 중국이 뭐 다음 달부터 한한령 시작할게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예. 본인들은 뭐 한한령 하지도 않았다 그러는데. 예, 맞습니다. 중국은 우리 한한령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게 서서히 영향을 우리 실적이나 엔터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 본격적으로 미칠 수 있는 계기나 시기가 있는 건지요.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최근에 주목해야 될 게요. 예. 한 달 전만 해도 중국 관련해서 하면 엔터사들이 함부로 이게 말을 못 했는데 요즘에는요. 이번 실적 발표할 때부터는 공식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 다시 열리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심지어 어떤 모 엔터사는 중국 현지 지사 이제 직원 채용 관련된 공고도 냈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엔터사들도 중국이 열리는 거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그에 따른 시장에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궁금한 게 얼마나 이제 중국이 열리면 실적이 네. 이제 올라가는데 대략 엔터사별로 기존 실적의 한 30% 정도 매출이 증가합니다. 예, 그러니까 적게는 한 25%, 4분의 1부터 많게는 한 40%까지 실적이 증가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각 엔터사별로 중국 본토에서 영향력이 있는 아티스트들과 아티스트 라인업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에 따라 다른데 좀 의미가 있는 건 만약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열린다면 거의 한 8년 가까이 이제 중국 본토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연 수요가 집중되면서 오히려 공급 쇼티지가 날 겁니다. 네. 예, 너도 나도 왜냐면 중국은 그렇죠. 되게 넓잖아요. 뭐 네. 북경, 상해, 뭐 네. 광동 너무 많은데 서로 자기네 도시에 와서 공연을 해달라고 할 텐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마 엔터사 임원이라면 네. 과연 중국에 어디부터 갈지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고민이군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비중은 다르지만 SM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의 포션이 크다고 해서 이번에도 사실 좀 먼저 반영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뭐 아까처럼 기업별로 다르지만 뭐 평균 한 30%의 어떤 매출 성장을 줄 수 있다면 굉장히 큰 건데요. 예, 그럼요. 예, 그러니까 예. 말 그대로 원래 중국 시장이 이제 한한령 이전에는 한때 거의 뭐 40% 이상 지역별 매출 비전 갔었는데 예. 물론 이제 지금은 그 한한령 이전 대비 이제 K-팝이 성장해서 글로벌 시장 비중이 커졌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제 중국 이 팬덤의 강한 구매력, 특히 단체 구매력과 또 네. 우리나라에서 가깝지 않습니까? 일본만큼 가깝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객단가는 일본이 최고지만 그래도 이 중국 시장의 엄청난 인구와 팬덤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K-팝 엔터사들에게는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리면 아마 진짜 어느 나라부터 공연을 예. 해야 될지 고민할 정도로 예,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엔터와 함께 이제 컨텐츠가 중국의 한한령이 풀리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사실은 엔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서 현장 공연을 하던가 물론 뭐 음반이나 음원이 예. 있겠습니다만 컨텐츠 같은 경우는 사실 인기가 있으면 소비의 속도나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컨텐츠에 대한 기회들 관심 기업은 어디입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한국 OTT들이 역시 글로벌 OTT에서 계속 좋은 성적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드라마 콘텐츠들이 이제 글로벌하게 계속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 만약 중국이 열리면 말씀하셨다시피 이 콘텐츠는 좋은 게 뭐 말 그대로 이제 피지컬이 아니니까 한꺼번에 여러 군데 틀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한령 이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작 기대 드라마 있으면 한중 동시 방영하면은 막 중국에서 맞아요. 엄청난 돈을 받고 막 그리고 네. 예, 중국 이런 그 방송 업체들이 구매를 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8년 넘게 중국 본토에서도 우리나라 드라마가 방영이 안 됐기 때문에 중국이 다시 열리면 우리나라 주요 드라마 제작사들도 새로운 이 신규 블록버스터급 대작 드라마의 동시 방영 그리고 요 몇 년 동안 제작했던 것 중에 국내나 해외에선 인기가 많았었는데 중국 본토에서 방영 못했던 것들 그거를 이제 중국 회사들이 엄청나게 구매해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제 우리나라 콘텐츠 제작사들의 실적에 있어서 엄청난 업사이드가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수익성 단에서 엄청난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조금 아쉬운 건 우리가 이제 OTT 플랫폼이 워낙 넷플릭스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죠? 예. 국내 업체들도 뭐 합종 여행도 하려고 막 그랬는데 사실 그죠? OTT 예. 플랫폼 자체는 참 어려운데 콘텐츠는 경쟁력이 있다 그죠? 제작사들 이런데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쪽은 그러면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 콘텐츠리 중앙. 네, 콘텐츠리 중앙 예. 이런 쪽이 되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DOU는 이거는 콘텐츠를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엔터 플랫폼으로 넣어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DOU 같은 경우는요, 이제 K-팝 아티스트들을 주로 그 DOU 버블 플랫폼에 입점시켜서 우리와 같은 개인 고객들과 소통하면서 이제 과금을 받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엔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DOU 같은 경우가 아마 올해 한 6월 말 7월 초쯤에 중국 본토에서 이제 텐센트 뮤직과 본격적으로 오픈할 것으로 지금 제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 특히 요건 이제 SM의 주요 자회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DOU 같은 경우가 중국 본토에서 DOU 버블 차이나 오픈이 되면은 실적과 주가 모든 면에서 한 단계가 아니라 한 몇 단계 그러니까요. 레벨업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도 물리적 공연을 해야 되는 이런 게 없고 예.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거 뭐 사실은 소통만 잘해주면 팬덤을 맞습니다. 가지고 예. 마진 엄청 높잖아요, 그죠? 예. 이제 중국 시장이 열리게 되면 DOU 오늘도 DOU가 유독 좀 강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엔터주 가운데 탑픽은 있다 뒤쪽에 이제 여쭤볼 거고 예. 오늘은 이제 화장품과 의료 기기 얘기도 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K-뷰티의 그 기대감과 또 좀 한계점 뭡니까? 뭐 관세 이런 것도 좀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일단 가장 일단 기대감은 네. 이게 원래 과거 해외 시장이 주로 이제 중국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서 현지 그렇죠. 예. 현지 저가 로컬 브랜드가 커지면서 설 자리가 없었는데 이게 최근에 일본이나 미국, 유럽 이런 쪽에서도 이제 마치 K-팝처럼요.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그 K-뷰티가 이제 흔히 말한 각 나라의 그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하면서 실적이 네. 엄청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매출도 다변화되고 있고요. 그게 좋고 특히나 이제 예를 들면 APR 같은 경우가 이제 자체 브랜드인 메디큐브가 미국 시장에서 런칭한 지 얼마 안 되고도 아마존 같은 주요 사이트에서 매출 순위 한 4위를 기록하면서 미국 본토에서조차 이제
K뷰티 시장이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K뷰티나 미용기기 이런 것들이 점점 해외에서 성공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점점 이제 K뷰티의 영역이 늘어나는데 좀 아쉬운 건 말씀하신 대로 미국 본토에서의 관세 좀 이런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K뷰티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이전에 올랐던 게 이제 화장품 쪽이고요. 예. 화장품이 대형 화장품사에서 인디 브랜드가 한번 히트를 쳤고 최근에 이제 ODM 회사들이 좋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인데 지금 보면 화장품보다는 의료기기 이런 쪽이 조금 더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화장품도 좋고 의료기기도 좋은데 예를 들면 의료기기 중에 고영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고영은 반도체 장비 이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근데 다들 그렇게 하는데 여기가 뇌수술 로봇이 있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미국에서 올해 FDA 승인을 받으면서 의료기기로 들어가는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번 달쯤에 미국 현지에 있는 미국 현지 병원에 고용의 뇌수술 로봇이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로봇주가 아주 핫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건 좀 로봇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제는 K뷰티, K미용기기를 넘어서 K수술 로봇까지도 이제 미국 본토에서 지금 진출하고 있고요. 이건 또 이제 올해 한 7월 달쯤에는 일본에서도 이제 승인 허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부터 일본에서도 실제 판매가 될 거고 중국에서도 판매 허가 신청을 낼 계획이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중국에서 또 K 의료기기 로봇이 또 한 번 제가 보기에는 히트를 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엔터하고 오늘 이제 화장품 의료기기 쪽을 여쭤봤고요. 뭐 다른 쪽도 궁금한 건 많은데 오늘은 여기만 집중해서 말씀하신 쪽에서 그러면 우선 관심주 좀 정리해 주십시오. 기업. 네. 그래서 일단 엔터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이브입니다. 네. 역시나 BTS 컴백이 있고요. 네. 그리고 다른 아티스트들도 많고 그리고 유료 플랫폼도 이제 그 플랫폼도 유료화하기 때문에 하이브 보시고 좀 딴 얘기지만 디어유 같은 경우는 별도로 중국 이제 디어유 버블 오픈이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따로 보시면 되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APR 역시나 자체 그 화장품 브랜드 메디큐브가 중국에서 아주 흥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이제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고영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설치를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고영 한번 그리고 일본과 중국까지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엔터 콘텐츠와 의료기기까지 오늘 스페셜리스트 시간에 다뤄봤고요. 다음 주 월요일 스페셜리스트 시간에는 김한진 박사님과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실은 많이 올라왔는데 단기적으로 조금 과매수에 대한 부담들도 있어요. 네, 이런 걸 어떻게 보면서 전략을 짤 것인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만나겠습니다. 오늘 스페셜리스트는 리딩투자증권 유성만 애널리스트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